드디어 지난 5월 6일 영국의 새로운 국왕인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1958년 왕세자로 책봉된 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군주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찰스 3세의 즉위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죠. 그 이유는 전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비가 사망한 후 불륜 상대였던 카멜라와 결혼하면서 바람둥이로 낙인 찍혔고, 설상가상 공식적인 석상에서 짜증을 내는 등의 다소 성급한 성품이 거듭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다소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듯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영국인들에게 찰스라는 이름의 왕은 그리 반가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찰스인 찰스 1세는 영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하에게 반역죄로 붙잡혀서 처형당한 국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2세는 오랜 기간 타국으로 쫓겨났다가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후 추방과 폐위의 위협에 시달렸던 무기력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롭게 왕관을 이어받은 찰스 3세는 이 같은 역대 찰스 왕들의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대컨대 이런 징크스를 극복하길 바라면서 역대 찰스 왕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구입니다. 먼저 찰스 1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초를 닦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왕의 먼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가 영국에 와서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영국은 이제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교체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이리하여 찰스 1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통합 군주로 등극하며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잉글랜드의 귀족과 의회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찰스 1세의 왕위 등극이 여전히 반갑지 않았던 건데요. 비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았던 찰스 1세, 급기어 의회의 힘에 맞서서 왕권 강화를 시도해 보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왕인데 쉽게 포기할 수 없겠죠? 우선 약하고 힘없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강력한 통합 군주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내세우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모습을 미술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마치 개선장군으로 그리도록 한 건데요. 참고로 유럽에서는 말을 탄 군주의 초상화는 로마의 황제를 연상시키는데요. 찰스 1세가 원하는 기마상은 고대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청동 기마상과도 잘 연결됩니다. 아마도 찰스 1세는 말을 타고 전 유럽을 누비며 제국을 이끌었던 로마의 황제처럼 강력한 지배자의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찰스 1세의 실제 모습이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를 가진 로마 황제와는 많이 달랐다는 건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좀 커봐야 160cm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키가 작았고 무엇보다 하체가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격도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린다면 위험은커녕 병약한 왕이라는 나쁜 이미지만 부각시킬 뿐이었죠. 그래서 완벽한 이미지 변신을 위해 찰스 1세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자신을 위대하게 그려줄 능력 있는 화가를 찾는 건데요. 바로 이때 그의 눈에 띈 화가가 있었으니 프랑드리에서 초상화를 잘 그리기로 소문났던 안토니 반 다이크였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루벤스의 제자 중에서 제일 실력이 탁월한 제자로 알려져 있었죠. 반 다이크의 재능을 알아본 찰스 1세는 그를 궁정화가로 모시기 위해서 극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반 다이크가 지낼 집과 상당한 규모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참고로 그가 지낼 집은 템즈 강변에 정원이 있는 큰 저택이었고, 왕은 그가 배를 타고 왕국으로 쉽게 오도록 집 앞에 부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왕궁에 머물 수 있도록 궁전 안에 개인 숙소까지 마련해 줬는데요. 찰스 1세의 선물 공세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약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 온 지 단 2달 만에 기사자기까지 내려준 것이죠. 이 정도 조건이라면 아무리 콧대 높은 화가라도 안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 반다이크는 곧장 도보해협을 건너서 잉글랜드 왕가의 궁정 화가가 되기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반다이크가 찰스 1세의 기대에 부응해서 돈값을 했을지 그림을 볼까요? 어떠세요? 병약하고 권력이 약한 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죠? 로마 황제의 동상처럼 말을 탄 모습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요. 반다이크는 너무나도 센스 있게 찰스 1세를 말을 탄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키가 커 보이게 할 뿐 아니라 개선장군과 같은 황제의 이미지로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게다가 이 그림은 높이가 3.7m, 폭이 2.6m로 웅장하게 그려져 이 그림을 벽에 걸어놓으면 말을 탄 찰스 1세가 벽에서 막 튀어나올 듯한 생동감을 전해주는 강력한 군주 초상화였죠. 그러니 이 그림을 전해받은 찰스 1세가 어땠겠어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아마도 돈값 했구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먼저 찰스 1세의 뒤로 묘사된 하늘은 먹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이는데요. 찰스 1세의 앞날에 화창한 맑은 날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은 찰스 1세의 모습에서 당당한 위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미지인 아치문의 좌측에서 스튜어트 왕가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징성을 도입하며 찰스 1세는 자신을 정통성 있는 왕으로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개선문 왼쪽 아래를 자세히 보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문장이 들어간 찰스 1세의 문장 위에 왕관이 위엄 있게 올라가 있어 그가 이 땅을 모두 지배하는 강력한 군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왕의 오른쪽 아래에는 붉은 옷을 입은 시종이 왕의 투구를 든 채 말을 탄 왕을 우러러보고 있는데요. 이 시종은 우리도 이 그림을 자신처럼 우러러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궁정화가 반다이크의 센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국민에게 찰스 1세가 좀 더 친근한 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초상화에 도전한 건데요. 이 그림은 사냥하는 찰스 1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왕의 초상화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대부분 궁정의 배경인 초상화와 달리 사냥터, 즉 자연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이 잘 그려진 왕의 초상화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사냥 중에 말에서 잠시 내려 쉬고 있는 찰스 1세를 그리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있는데 왕관이나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왕의 위엄을 굉장히 우아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자를 보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마치 후광같이 얼굴을 부각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뒤를 보면 나무 그늘이 있고 찰스가 그 나무 그늘에서 살짝 나와 있어서 모든 조명을 본인만이 받고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말이 왕에게 경배하듯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허리에 왼손을 올리고 있는데 팔꿈치가 화면을 향해 밖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죠. 강한 존재감, 입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든 쥐봉은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런데 이렇게 찰스 1세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던 반다이크는 궁정화가 4년차 되던 해 희한한 초상화 한 장을 그려냅니다. 찰스 1세를 정면, 측면, 그리고 비스듬한 각도까지 하나의 캔버스에 3명의 찰스를 그린 건데요. 요즘 유행하는 인생 4컷이 아니라 인생 3컷?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기괴한 그림을 그린 걸까요? 그건 바로 찰스 1세의 조각상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찰스 1세는 반 다이크가 자신의 초상화를 기대 이상으로 잘 그려내자 이번엔 멋진 조각상을 만들고 싶어졌는데요. 그는 최고의 조각상을 완성시켜줄 조각가를 물색합니다. 이때 그의 레이더망에 걸린 인물은 교황청의 전속 예술 총감독이자 루이 14세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직접 파리까지 달려갔다고 전해지는 잔 로렌조 베르니니. 그런데 조각상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있던 찰스 1세에게 잔문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베르니니는 잉글랜드에 오는 것을 단박에 거절해버린 것이죠. 포기를 몰랐던 찰스 1세. 그는 반 다이크에게 다양한 각도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후 베르니니에게 보내서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메일로 오더를 내는 셈이죠. 그렇다면 찰스 1세는 어렵게 얻어낸 베르니니의 조각상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1698년 궁전에 화재가 나면서 이 귀한 조각상이 파손됩니다. 복제본은 몇몇 전해 오고는 있는데요. 복제본은 이제 복제본일 뿐 실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당대의 기록으로 보면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베르니니에게 지불된 제작비도 막대했는데요. 금화 4천 스쿠디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완성품을 보고 나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로 이미지를 쇄신시켜 보려는 찰스 1세의 노력은 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그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인 에스파냐, 프랑스와의 전쟁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의회의 반대에 막혀서 군자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한 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박세 등 부당한 세금을 계속 징수하자 지지도는 폭락. 급기야 잉글랜드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치열한 내전이 이어진 끝에 결국 찰스 1세는 1649년 처형장에 세워지고 마는데요. 미술로 다졌던 이미지 메이킹도 소용없이 잉글랜드 최악의 비호감 국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처형장에서만큼은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순간만큼은 왕다웠다 이렇게 말하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1세의 죽음과 함께 두 번째 찰스 2세의 불행한 삶도 시작됩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가 처형당하자 쫓기듯 스코틀랜드로 몸을 피한 후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파인 의회파의 손에 살해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러다 잉글랜드에서 11년간의 공화정이 끝나고 다시 왕정이 살아나자 찰스 2세는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힘없는 왕이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와 닮은 점 하나, 바로 초상화에서만큼은 강력한 왕으로 남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궁정화가인 반 다이크가 42살의 나이로 죽는 바람에 찰스 2세의 멋진 초상화는 남기지 못했다는 건데요. 반 다이크의 그림과 비교하면 찰스 2세의 기마상 초상화의 퀄리티는 확실히 많이 뭔가 부족해 보이죠. 이렇게 영국 역사상 최초로 처형을 당한 찰스 1세와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겨우 왕은 됐으나 무능한 왕으로 찍혀버린 찰스 2세. 하지만 영국의 찰스 국왕들의 연이은 비극은 그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찰스 1세 국왕의 사촌지간이었던 스튜어트 형제들 역시 내전의 여파를 겪기 때문인데요. 먼저 반 다이크가 남긴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황색 계열의 옷을 입은 왼쪽의 인물이 존 스튜어트이고요.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은 오른쪽 인물이 버나드 스튜어트입니다. 번뜩이는 화려한 복장과 함께 애껴 보이지만 귀품 있어 보이는 귀족 청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 크기도 상당합니다. 높이가 2.3m, 폭이 1.4m 정도로 이 그림 앞에 서면 실제 인물보다 그림 속 두 인물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이 그림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반 다이크가 그린 사냥한 찰스 1세 초상화와 버나드 스튜어트의 자세가 거의 똑같다는 것인데요. 왕가의 위엄을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 넘쳐 보이는 두 청년의 모습이 한편으로 비극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 내전에 휩쓸려 그림 속 주인공 두 명 모두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둥의 기대고선 존 스튜어트는 내전 당시 기병대를 지휘하면서 의회파와 맞서 싸우다가 1644년 3월 29일 체리턴 전투에서 얻은 부상으로 23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고요. 자신만만해 보이는 동생 버나드 역시 여러 전투를 거치면서 무훈을 세우기도 했지만 형이 죽고 1년 후인 1645년 로튼 히스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두 형제의 이 같은 운명을 알고 보면 반 다이크가 그려낸 자신감 넘쳐 보이는 두 청년의 모습이 더욱 애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이 그림을 보신다면 스튜어트 형제의 초상화가 좀 더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찰스 징크스라고 불리는 영국 찰스 국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왕위에 오른 세 번째 찰스 3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부디 찰스 3세의 국왕은 앞으로 새롭고 강건한 영국을 이끌어 나가시길 응원해 보겠습니다.